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오이사 조치, 그리고 오이사 조치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제재 오이사 조치를 갖다가 반려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5월 24일을 맞아서 그동안 22일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중에 그 당시 한 21일 동안 잠적을 하고 있어서 유고설이다, 사망설이다, 코마설이다, 여러 설설설설 있었습니다만은 5월 1일 순천에 있는 인비료 공장을 갔다가 가서 테이프 커팅했다. 그것이 5월 2일 보도가 됐죠. 그리고 또 한 22일째 침묵으로 일관하던 김정은의 동정을 갖다 오늘 오이사 10년에 맞춰서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보면 김정은 동정을 갖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보면 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그러니까 실제 옛날로 말하면 김정일 시대 국방위 같은 데죠. 그러니까 모든 그 군사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7기 4차 확대회의를 열고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라는 것은 이제 보면 군 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아주 눈에 띄는 사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분야의 핵심 인물인 이병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군수공업부장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이는 원래 황병서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결국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재작년까지는 황병서였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병철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고, 다음에 포병 출신의 박정천, 이 사람은 이제 총참모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합참의장격이죠. 총참모장 박정천을 군 차수, 즉 원수 밑에 원수와 대장 사이의 계급이 차수입니다. 북한은 참고로 원수가 둘이 있습니다. 이 공화국 원수는 김정은이고 또 인민군 원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옛날에 오준호 같은 사람이 인민군 원수였죠. 원수 밑이 차수입니다. 그러니까 별 4보다 높은 별 4.5쯤 되는 거죠. 보면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는 김정은의 브리핑하는 직접 군인들 앉혀놓고 자기 긴 지휘봉 갖고 브리핑하는 사진, 또 보면은 뒤에 이제 보면 군의 핵심 실세들이 있는 가운데 서명하는 사진 등등을 갖다가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가 회의를 지도하셨다라고 했는데, 저는 김정은이 지난 4월에 21일 침묵을 깨고 5월 1일 인비료 공장 테이프 커팅을 했고, 22일에 침묵을 깨고 오이사 조치에 맞춰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을 갖다가 논의했다. 그리고 핵 미사일 개발의 핵심적 인물인 이병철을 갖다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 다음에 실제 보면은 이 포병장교 출신인 박정천을 차수로 승진했다는 것은 크게 조만간 이제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할 그와 같은 액션을 취하겠다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게 작년이죠. 작년 보면은 작년 나흘 동안 열렸던 것이 바로 당 중앙위원회 제7차 5차 전원회의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때 이 나흘 동안, 그러니까 28, 29, 30일, 그러니까 나흘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당 중앙위원회에서 그때 보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김여정을 갖다가 유사시에 어떻게 보면 섭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리매김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김정은이 뭐라고 그랬냐니 그 마지막 회의에서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 보도해드린 바 있죠. 연초에. 그러니까 자기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북 제재로 말미암아 자기들 인민이 엄청난 고통과 또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가로막은 그와 같은 대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충격적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멀지 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6월 12일이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그동안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도 못했던 것이 미국 대통령, 미국 국가 원수와 만나는 것이었는데 본인은 했거든요. 물론 할아버지 김일성은 전직 대통령 카터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죠. 근데 본인은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트럼프와 만나서 6.12 싱가포르 회담을 성공 뒤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성공 뒤에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아주 커다란 지도자로서 주목받는 듯 했으나 작년 2월에 있었던 하노이 회담에서 그야말로 묵사발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보면 굉장히 김정은 자체가 어떤 북한의 파워 엘리트 그룹으로부터 상당히 그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초라한 위치로까지 약간 몰렸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31일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며 세상은 멀지 않아 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연초부터 보면 올해 이미 3월부터 계속 집요하게 10차례 가까운 그런 미사일 발사 실험, 또 대구경 60mm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만하죠. 60mm 대구경 600mm, 600mm 얼마예요? 이만하죠. 600mm 대구경 장사정포, 방사포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방사포 발사했습니다만, 이제 김정은이 6월 12일 그것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것은 SLBM으로 추정됩니다. 즉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이죠. 이미 김정은은 몇 년 전부터 초기 단계 SLBM 실험을 계속 해왔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 5년 전에 보면은 물속에다가 사출 실험이라고 그러죠. 물속 수중 한 15m에서 바지선을 갖다 놓고 발사하는 사출 실험도 여러 차례 걸쳐 했습니다만은, 이제 보면은 실제로 바다에 떠 있는, 심포 앞바다에 떠 있는 그들의 잠수함에서 수중 한 15m 공간에서 SLBM을 갖다가 쏘아 올리는, 사출해서 물론 고각으로 하겠죠. 멀리 안 가고 고각으로 때려갖고 한 150, 200km만 옆으로 이동한다 그래도 실제 그 고각이 아니라 평상각으로 발사했을 경우는 1500km, 2000km 나간다고 보았을 때 이 잠수함 SLBM 무서운 게 들키지 않고 근처까지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지구를 가능히 하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보고급 같은 경우도 한 12,000km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 비닉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구암 앞바다라든가 아니 하와이 앞바다라든가 아니면 LA나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근처까지 조용히 가서 거기에서 발사하게 되었을 경우 미국이 받게 될 충격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한층 강화하고,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핵을
예를 들어 미국이 북한을 갖다가 핵으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매드라 그럽니다. Mutual Assured Destroy라고 그래갖고 매드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군사용어인데 상호 확증 파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때려도 우리는 흔한 얘기로 잠수함으로 핵탄두를 싣고 가서 LA나 샌프란시스코 정도 묵사발 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를 갖다 공격하지 마라 라고 고슴도치가 털을 세우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라의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격동 상태라는 것은 격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략 무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것이 무슨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든가 그건 전술핵도 실을 수 있죠. 다음에 SLBM, 옛날 북극성 자기들이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달았습니다만은 같은 그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을 싣고 잠수함으로 조용히 이동해서 발사할 수 있는, 즉 그 격발 상태,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일까? 이 사람들이 뭘 할까? 라고 아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그와 함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제 군 요직인 이병철을 갖다가 이병철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함으로써 황병서 후임으로 그 다음에 선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천을 갖다가 지금 이번에 군 인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군 차수로 승진시킴으로써 포병과 미사일 부대에 대한 아주 전폭적인, 대폭적인 그와 같은 신뢰를 주고 있다. 결국 보면은 이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면 무슨 핵실험을 하든 발표를 하든 상당히 보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과 방법을 택합니다. 마침 오늘이 5.24 조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제재를 가했던 5.24 조치가 발효된 지 10년. 물론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해져 있고 최근에도 우리 대한민국 통일부에서는 이거 갖다가 실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5월 24일에 맞추어서 보면 앞으로 한 보름, 열흘 한 20일, 한 보름 후면은 다가오게 될 6.12 싱가포르 회담 2주년에 맞춰서 뭔가 미국을 흔드는 그야말로 새로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갖다가 선보이겠다라는 그런 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병철을 갖다가 군사위원장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뭐냐니까 그동안 아직까지 완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SLBM 내지는 다탄두 ICBM, 지금 북한이 지금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단탄두거든요. 탄두 하나 실는 겁니다만, 다탄두라는 것은 이 ICBM 내에 한 몇 개의 탄두가 있어서 막상 날아가서 목적지까지 날아가선 탄두가 각기 목표가 다른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갖고 있고요.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은 예를 들어서 미국을 향해서 쏘았는데 미국에 가면서 미국에서 워싱턴만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는 워싱턴, 하나는 뉴욕, 하나는 시카고, 하나는 어디 이런 식으로 쫙 흩어져 나가서 방어가 더욱 어려운, 그야말로 어려운 그러한 무기가 바로 다탄두 미사일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갖다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마 조만간 6월 12일 날 그 다탄두를 갖다 장착한 신형 ICBM이나 아니면 신형 SLBM의 실제 사출, 잠수함에서 사출하는 그런 것으로서 아마 또 대북 제재 내지는 유엔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또는 현재 일단 무시 전략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는 미국을 흔들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